네, 윤철중입니다. 오늘 펩트론 주가가 장중 한때 7% 넘게 급락했나요? 네, 급락을 했는데 지금 며칠 전까지 지금 저희가 잘 잡아서 수익을 달성을 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또 이제 계속 코멘트를 이어 나왔는데 단기 급등을 이렇게 이어오던 펩트론이 갑자기 이제 출렁인 이유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대해서 저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최근 주가가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을 경험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확보하려고 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소식을 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화이자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임상 중단 소식이 약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가 경구용 비만 신약 후보 다누글리프론의 이 개발을 간 손상 부작용 우려로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글로벌 비만 치료제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여파로 이제 기존의 LP, GLP-1 비만 치료제를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진입을 하는 그런 관련 작은 기업들에게는 경계심이 좀 높아지는 그런 영향이 투자 심리 영향이 끼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대내외 소식들이 이제 겹치면서 심리가 급속도로 이제 냉각이 된 현상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는 아시겠지만 작은 부정적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인데 오늘 펩트론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 정도로 좀 올라갔는데 차익 실현성 매물이랑 화이자 임상 중단 뉴스 이렇게 이제 겹겹이 나오면서 조금 심리적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오늘 하락의 배경입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역시 고점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으실 텐데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고 기업을 분석을 해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안내드리고 기업을 분석해드릴 때 바로 매수를 하셔라, 매도를 하셔라 라는 뜻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수나 매도 관련 코멘트를 받고 저희와 이제 함께 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돼요. 예, 지금 뭐 2,000분 넘게 여긴 뭐 2차원지로 손실 보신 분들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신 분들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 반도체 하시는 분들 뭐 방산 여러 가지 쪽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뭐 이상한 그런 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산 증대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펩트론 차트를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고점을 찍고 가파른 상승 뒤에 나타난 어떤 첫 조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해 후반부터 저희가 펩트론을 알려드렸죠. 처음 이제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안내 나갔을 때가 11월 달이었어요. 네. 11월 달에 이제 10만 원대 처음 안내 드렸다가 그리고 이후에 뭐 이제 수익 인증도 또 해주시고 이후에 언제입니까? 2월 달에 또 이제 9만 원에서 10만 원대 안내를 나갔어요. 안내 나가고 쭉 계속 이어왔죠 투자를. 수익 실현 엄청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지금 뭐 되게 좋은 그런 흐름들로 가지고 인정도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올해 초부터도 이렇게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그려왔고 특히 일라이릴리와의 이 기술 협력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몇 달간 주가가 폭발적으로 뛰었는데 1월 초에 지금 몇만 원대였던 주가가 불과 2, 3개월 만에 16만 원 선까지 뚫고 넘어갔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과열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평소 대비 상당하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거 유입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추격 매수에 따른 상승 탄력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지지 기반이기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이제 펩트론 주가는 그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급등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음봉 조정이 나왔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 초반 급락으로 해서 5일선 그리고 이제 10일 지지 여부를 저희가 이제 봤는데 다행히 엄청난 큰 폭의 하락을 지뢰밟고 일부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도 보이고 있습니다. 8%인가요? 예, 장중에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참고로 이 펩트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상 매수가율 구간에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서 단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런 신호를 이미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조정이 이 기술적 과열 신호와 맞물려 나온 것으로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연일 거래가 폭발했던 것에 비해서 오늘이 또 이제 보면은 하락 초기에 거래가 급증했다가 낙폭 회복 시에 이제 좀 다소 줄었는데 이게 이제 투매보다는 이익 실현 매물 위주로 출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매물대를 또 분석을 해보면 펩트론이 과거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9만원대부터 12만원, 15만원 이렇게 구간까지 넓은 가격대에 신규 매수자가 사실 몰렸던 상황입니다. 특히 10만원대 초중반에서 대량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구간을 하향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이제 해당 가격대 매수자들이 불안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행히 이제 지금 뭐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15만원 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가격대에 대기하던 수요층이 어느 정도는 있었음을 또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보아도 21선 등의 이런 중기 지지선이 아직 아래에 있어서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펩트론의 오늘 하락은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단계로 판단이 돼요. 예, 뭐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도 좀 봐야 되겠지만 단기 과열을 좀 시키면서 추세선을 확인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추세 전환인지 조정 후의 어떤 재도약인지 향후 며칠 동안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오늘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실 텐데 투자 전략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보유 여부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하십시오. 우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락 직후라서 반발 매수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 변동성이 큰 구간인 만큼 함부로 이제 단기 매수로 뛰어들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추세 안정 여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단기로 진입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손절 기준가를 정해놓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장중에 저점 부근이나 뭐 21선이 위치한 가격대를 손절선으로 삼고 소액만 시험 테스트 매수하는 식의 그런 리스크 관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중기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있죠. 예.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펩트론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번 조정 국면에서 가격대별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 번의 자금을 그냥 몰빵하는 그런 투자보다 1차 매수는 뭐 12만원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차 매수는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커뮤니티에서 이런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드리니까 유튜브에서는 이런 코멘트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분석 도움되시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공유를 받고 하나의 섹터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산 증대를 진짜 해보는 그런 스터디가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아무튼 1차 매수는 뭐 어느 정도 지지 구간, 핵심 지지 구간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뚫고서 추가 하락할 때는 2차 매수를 몇만 원대 이렇게 과거 매물대 부분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어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추가 하락 시에 평단을 낮출 수가 있고 상승 재개 시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죠. 예, 그 지금 골드라인이 있습니다. 다만 중기 투자 역시 비중 조절이 중요해요. 펩트론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은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 내 일부로 이제
포지션을 넣어주고 나머지 자금은 또 이제 저희가 안내드리는 그런 코멘트 드리는 종목이나 현금 포지션도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지를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지금 시국이 여러분들 불확실성이 아직 해결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이상이겠죠. 1년 이상에서는 현 주가가 여러분들 사실상 다소 높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업의 성장성을 믿으면 시간 분산을 통해서 천천히 모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월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매월 좀 나올 것 같아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적립식으로 주식을 일정 금액씩 사들이는 방식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단기 등락에 일일비하지 않고 평균 매입 단가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오히려 주가 조정을 저렴하게 살 기회로 활용을 하되 기업 가치 훼손 여부를 늘 점검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뭐 금양 투자를 하다가 왜 대표님 금양을 안 좋게 얘기했습니까? 왜 이렇게 태세 전환하십? 태세 전환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이 별을 보고 투자를 진행했다가 이 별이 막 부셔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별이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겠지 기다리는 것은 마냥 기다리는 것은 명확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는 것은 정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보 같은 투자예요. 그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은행에 예적금 하시는 게 훨씬 더 인생을 살면서 삶을 이어가면서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늘 기업 가치, 기업의 가치, 훼손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펩트론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계획한 기술 개발, 임상이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슈가 저희가 온을 해놓은 상태예요. 모니터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신뢰가 유지되는 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기로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이번 주 동안은 일단 보시고 소액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중기로는 분할 매수와 비중 관리, 장기로는 킵, 적립, 접근이 유효해 보여요. 무엇보다 자신의 투자 성향이랑 목표에 맞게 대응을 하시고 급등주의 특유의 변동성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펩트론의 기업의 본질과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펩트론은 작은 바이오 벤처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글로벌 제약사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독자적인 스마트 디포, 이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주사 한 번으로 약효가 킵되는 기술이에요. 오래 지속되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디폿을 통해서 기존의 그 매주 투여해서 효과를 발생시켰던 약물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 이게 텀이 넓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는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력을 눈여겨본 것이 바로 글로벌 빅파마 기업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는 현재 주 1회 투여해야 하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트리제파이타이드인가요? 그거를 이제 개발한 회사인데 펩트론과 손을 잡고 이 약의 투여 주기를 더 늘리는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양사 협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또 펩트론 주가가 하루에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9만 원대를 돌파를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소식들이 펩트론 기술의 글로벌 인정을 의미를 한 부분이고 이후에 펩트론은 추가 자금 조달이랑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펩트론이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송 바이오 산업 단지에 건립 중인 첨단 GMP 생산 공장이죠. 예, 공장 이제 이게 이제 그 공장 모습인데 이 공장이 펩트론의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여기서 이제 대량 생산할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FDA 기준의 GMP에 부합하는 설비로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약 960억 원의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이 공장 건설과 R&D에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 PT403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PT40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위고비 오젬픽과 동일한 성분이죠. 세마글루타이드. 이거를 펩트론의 기술로 개량을 해서 월요일 1회만 이제 주사하는 제형으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계획대로라면은 2027년 하반기에 임상 3상을 시작을 해서 2030년에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중장기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펩트론의 기존 파이프라인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PT320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320은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던 그 재료 기억이 안 나는데 엑세나타이드인가요? 아무튼 뭐 그 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GLP-1 유사체를 펩트론 기술로 지속형으로 바꿔서 파킨슨병에 적용하려는 현실적인 시도입니다. 이미 해외 연구에서 그 재료가 파킨슨병을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발표된 바가 있고 펩트론이 이거를 뒷받침할 그런 임상을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퇴행성 뇌질환 분야까지 응용되는 GLP-1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이 펩트론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단순히 비만 치료제 테마에만 의존하는 기업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플랫폼 기술을 여러 난치병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펩트론은 약효를 오래 지속시키는 기술이라는 확고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설비 투자와 R&D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강조드렸듯이 이런 기업의 본질의 가치는 하루하루 주가 등락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투자자라면 단기 이슈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성장 스토리를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항상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저희가 지금 몇십 프로 50% 이상 최소 50% 이상 다 수익을 가져왔는데 지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태반이 그쵸. 그래서 그만큼 급등을 했잖아요. 단기간에 급등을 한 만큼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가 급등 뒤에 급락은 오늘처럼 언제든 재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직 더 재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급등을 한 부분 그리고 떨어질 때는 또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처럼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그의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상 관련 불확실성은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항상 따라붙는 리스크예요. 이거는 펩트론이 개발 중인 치료제들이 임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PT320 파킨슨병 임상이나 향후 진행될 PT403 비만 치료제 임상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가 있고 성공을 전제로 한 높은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어떤 그 실망에도 좌절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글로벌 GLP-1 관련 심리 악화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화이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화이자 사례처럼 글로벌 제약사의 이 동향은 이 분야 전체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화이자가 경구용 GLP-1 치료제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해당 기술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GLP-1 계열 약물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만약에 다른 기업들의 임상 과정에서도 안정성 문제가 또 터진다면 화이자 말고 그러면 GLP-1 테마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정보를 입수를 하고 먼저 캐치해서 투자를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펩트론 지금 뒤늦게 투자해서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만원대 아니 9만원대 만 단위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단기간에 또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갭차가 있는 거야.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해도. 그리고 이런 그 테마가 이렇게 급락을 만약에 하게 되면 펩트론 같은 관련 기업에 악재로 작용하겠죠. 반대로 말하면 현재는 GLP-1 약물이 비만 당뇨 치료의 혁신으로 각광받고 있어서 테마의 어떤 순풍을 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순간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 가치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리스크도 점검을 하십시오.
펩트론이 아직 본격적인 영업이익이나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개발 단계 기업입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 뭐 퍽퍽퍽퍽 이게 펌핑이 되는데 이게 이제 미래 성공을 가정한 평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일정 개발이 지연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조정 압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앞서서 대규모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그런 전례도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자금 수요랑 주식 희석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타이밍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치고 빠지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나중에 빠지고 나왔는데 막 30% 50% 더 올라가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손해를 본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그 주식 향방을 100%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렇죠?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글로벌 동향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저희가 이제 코멘트 드리고 이제 정보방에서 이제 안내드리는 기사 절대 쓸데없는 그런 그 소식들을 안내드리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고 미국 화이자가 경구용 GLP-1 이 비만 치료제 개발 중단을 발표한 게 지금 보면 뭐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400명 이상의 그 참가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했고 도중에 무증상 간 손상 사례가 확인이 됐어요. 예, 이 해당 신약 후보 물질 다누글리프론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상 데이터랑 규제 당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약물의 다른 제형에 대한 3상 진행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화이자 주가는 지금 뭐 그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폭 상승을 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투자자들이 신약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데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경쟁사들의 주가가 즉각 반응한 부분들,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맞죠? 주가 올라왔죠? 노보노디스크도 또 주가 올라갔고, 그렇죠? 경쟁자가 사라진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봐요. 아무튼 뭐 실제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릴리의 마운자로는 이미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도를 하고 이 진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 경쟁자 하나가 줄어든 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어떤 미국의 신흥 바이오 기업들 주가도 좀 들썩였습니다. 스트럭처 테라피틱스라든지 바이킹 테라피틱스 뭐 6%에서 10% 넘게 또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무튼 뭐 글로벌 빅파마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두고서 치열한 경쟁과 협력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우리는 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을 달성을 하면 돼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성과만이 말할 뿐이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해외 동향들을 좀 국내 투자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 증가, 치료 수요 확대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현재 약물들을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더 나은 개선제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속한 이 장기 지속형 제형이나 경구용 노력들은 그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은 글로벌 경쟁의 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이미 뭐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선점한 시장에서 펩트론이 최종 상용화에 성공해도 그 시점에는 경쟁이 당연히 더욱 심화되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글로벌 흐름, 그 다음에 페트론만의 어떤 고유한 기술력, 전략, 이거를 함께 고려를 하면서 전량을 수익 실현을 해버릴지 아니면 일부 매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물량을 모아야 될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화이자 이슈는 일시적인 악재일 수는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개발은 어려워도 시장 잠재력은 크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독자 커뮤니티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또 입장을 해주시고 계세요. 저희도 사실 참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커뮤니티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특성상 저희가 뭐 이렇게 라이브로 코멘트로 매 순간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전해드리기는 어렵죠. 오늘 펩트론 같은 그런 돌발 급락 이슈도 사실 영상으로 다루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마련한 부분이 무료 운영되는 공식 어떤 윤철중 TV의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고, 커뮤니티에서는 장중에서 실시간 코멘트, 종목별 어떤 대응 전략 이거를 실제로 공유를 해드려요. 여러분들 다 보이시잖아요, 그쵸? 예, 항상 옆에다 깔고 제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예, 다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투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섹터들을 다 분석을 하고 좋은 성과들을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 10만 원, 9만 원대 유망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또 이후에 상승 구간에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혜택을 보셨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조정 국면에서는 다시 불안감이 커질 수는 있지만, 이 운영방을 통해서 신속한 정보랑 멘탈 관리 팁을 제공해 드려서 가족분들이 보다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각각 기업의 리스크까지 다 얘기해요.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비판할 때는 비판해요. 기술적 장단점, 경쟁사의 동향, 적정 주가, 코멘트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의견을 안내하고 교류를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챙겨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투자의 시점, 그 다음에 투자의 그 웨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투자자 간의 신뢰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방송에서 다 못한 이야기나 급박한 시장 변화는 커뮤니티 공지나 또 코멘트를 통해서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하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세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뭐 인사만 하셔도 되고, 하루에 한 번씩 코멘트 하실 분들은 코멘트 하셔도 되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오늘 같은 그런 펩트론 이슈에도 좀 대응을 잘 해보시고, 또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종목들 지금 저희가 다 잡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잡고 있으니까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펩트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급등 뒤에 찾아온 조정, 우리가 예상을 했고, 투자 전략, 기업의 본질, 가치, 리스크 점검을 좀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예, 아무튼 뭐 탄탄한 기술력과 성장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도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